자기 전, 자는 도중, 그 다음에 특히 생리 중 이럴 때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피부를 긁다 보면은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진다든지 자는 내내 긁느라 숙면을 못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아한의원 이문교 원장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분들이 음부소양증, 즉 여자 생식기 가려움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부위가 부위인지라 우리가 손에 주부습진이 생긴 것처럼 또는 화장품을 잘못 써서 얼굴에 접촉피부염이 생긴 것처럼 처음부터 진료를 적극적으로 받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만성화되었을 때도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는 질염인 줄 알고 질염 치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이거는 질염이 아니라 아토피나 습진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쪽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즉 이제 습진이나 아토피에 사용되는 연고를 바르거나 약을 드셨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잘 낫지 않다 보니 이거는 어떻게 안 되는 건가 보다 하면서 집에서 스스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음부소양증이 처음 발생하면 어쩌다 한 번씩 가려운 정도에서 시작을 하지만 점점 갈수록 샤워 후나 자기 전, 자는 도중, 그 다음에 특히 생리 중 이럴 때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피부를 긁다 보면은 아무래도 다른 부위보다 특히나 피부가 민감하고 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점점 상처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건조해져서 각질이 일어나고 진물이 나기도 하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들어진다든지 자는 내내 긁느라 숙면을 못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밤새도록 자다가 간지러워서 긁느라 깨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 숙면을 취한 것이 도대체 언젠지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위가 부위인지라 여자분들이 이런 증상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보면은 여성으로서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집에서 관리만 할 증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될 증상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음부소양증이 잘 낫지 않을까, 생식기 습진이 잘 낫지 않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외음부 쪽으로 느껴지는 찝찝한 느낌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생리하는 기간 동안에 한 2-3시간 정도마다 생리대를 갈아주게 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한 생리대를 한 6-7시간 못 갈았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또는 내가 한 3-4일 정도 속옷을 갈아입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는 굉장히 찝찝하겠죠. 그때 느껴지는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생리대를 갈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청결 유지를 하지 못하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아서 생기는 것은 아니고 소변이나 냉, 질 분비물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찝찝함이 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소변 쪽의 문제라고 한다면 잔뇨감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광염에 걸린 것처럼 아랫배가 쎄하고 아프거나 계속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는 정도의 잔뇨감, 그런 잔뇨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뭔가 전보다 소변 줄기가 좀 약해져서 힘을 좀 많이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은 소변을 다 보고 난 다음에도 꼭 한두 방울이 더 나오는 것 같아요 하는 이런 정도의 잔뇨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 그러니까 질 분비물에 있어서도 질염에 걸린 것처럼 냄새가 나거나 아니면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전보다 팬티에 묻어나는 양이 조금 는 것 같은데 싶은 정도의 냉대하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만 잔뇨감이나 냉대하증, 즉 질 분비물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대표적으로 피로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여자분들이 피곤하면 질염에 걸리거나 방광염에 걸린 것이 아니더라도 잔뇨감이 생기고 냉대하증, 질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외음부로 찝찝해지고 이것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음부소양증으로 점차 발전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긴데요. 그러면 충분히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해주면 금방 또 잔뇨감이 괜찮아지고 음부소양증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피곤해진 원인 자체가 정말 말 그대로 무리해서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무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해서 피곤해진 경우를 얘기를 하겠죠. 근데 무조건 체력적으로 무리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서 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뭐 가스가 많이 차거나 하는 현상들까지 나타나게 된다면 냉이 늘거나 잔뇨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정말 상황에 의해서만 내가 무리하고 뭐 피곤해진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도 몸을 혹사시키는 경향이 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놀더라도 몸을 좀 사려가면서 노는 것이 아니고 몸을 혹사시키면서 논다든지, 꼭 누가 야근을 시키고 일이 많은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가 막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서 무리를 해서 일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위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뭐 과식하거나 아니면 가스 찰 만한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함께 치료하는 것이 외음부 가려움증 치료에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활동량이 많지 않고 나는 정말 상황에 의해서만 바쁘고 피곤한 거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무리하는 게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무리해서 피곤해진 것이 아니라 몸이 좀 약해져서 피곤해진 경우들인데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지금 회사 일이 많아서 바쁘고 힘든 거지 원래 이렇게 무리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 원래 집순이어서 집에서 쉬는 데가 많았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무리하는 와중에 체력적으로 무리하는 거는 전혀 없이 뭐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이런 일들로 피곤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활동량이 지나치게 적어져서 오히려 체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근육도 막 뭉치거나 이러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약해지는 방향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잔뇨감이나 냉이 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치료에 있어서 오히려 쉬면 쉴수록 컨디션이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주고, 뭐 편식하는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늦게 자는 수면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몸을 좀 약하게 만들 만한 요인이 있다면 반드시 같이 개선을 해주셔야 음부소양증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질염이나 방광염 이런 감염성 질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말 피부의 문제, 음부소양증이 발생했을 때 심하지는 않지만 잔뇨감이나 냉이 늘어난 현상들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 분명히 피곤한 요인이 있다는 의미이고,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피곤해졌는지에 따라서는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평소에 막 심각하게 불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좀 피곤한 편이었고, 소변을 볼 때 시원하지 않거나 뭔가 힘을 좀 많이 줘야 되거나 꼭 한두 방울씩 더 나오는 느낌을 받았거나, 혹은 뭔가 전보다 팬티에 묻어 나오는 냉양이 늘어난 것 같은데 싶으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내가 이런 요인이 치료가 되어야 음부소양증도 치료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점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